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정치권에서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하게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법정 정년을 60세로 끌어올린 지 12년 만에 정년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는데요. 저출생, 고령화에 따라 은퇴 연령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한 과제가 됐지만 비용 부담이라든가 세대 갈등이라는 숙제가 좀 있습니다.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얘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예민한 주제예요, 사실. 맞습니다. 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더 오래 일하는 사회에 대한 공감되는 형성이 됐는데 방법이 문제죠. 네. 정년 연장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이제 60세로 법정 정년이 연장된 게 이제 2013년에 이제 발의가 돼서 2016년부터 적용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이제 노동계는 임금 삭감이 없는 정년 65세를 주장하고 이제 사용자들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공약 사항에 65세까지 이제 정년 연장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정년 연장인지 아니면 그냥 일하는 시간을 더 늘려가는 건지 그거는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보셔야 되겠는데 확실하게 이제 후보 시절에 공약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TF가 구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그 민주당 안은 이거죠. 일단 2029년부터 3년마다 1년씩 이제는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2041년에 65세에 이제 다다를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정년 연장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는 민주당의 현재까지 나온 이제 TF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 노동계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65세 연장을 정년 연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해라. 네, 바로 해라. 근데 이제는 바로 하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계 입장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을 가겠다라고 이제는 논의가 된 상태고요. 이건 뭐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논의를 계속 해야 되겠죠. 확실히 이제는 지금 핵심 쟁점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 노동계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지금 아예 65세로 정년 연장을 바로 지금 법제화해라라는 것이 이제는 이유인데 그 이유는 이제 소득 크레바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 공백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60세 정년인데 이젠 은퇴해서 나와야 되는데 뭐 연금은 65세부터 나오다 보니까 5년의 공백이 있죠. 5년에 이제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뭐 올해는 63세부터 받잖아요. 근데 이제는 31년 가면은 65세부터 되니까 5년간의 공백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계에서는 바로 그냥 정년 연장해라라고 하는 거고 경영계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비용이 이제 추가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비용 충당하기 위해서 청년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확실히 사회적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통계지만 정년이 지금 60세잖아요. 근데 61세로 1년 늘어나면 5만 명 넘는 정규직의 고령자 은퇴가 늦어진다고 합니다. 5만 명이 일단 수혜를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분들이. 근데 이게 세대가 지금 2차 베이비 부모의 이제 정년 퇴직하는 시기잖아요. 64년생부터 73년생까지 이분들이 이제 퇴직하는 곡에 딱 가이드들이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대가 대규모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대규모로 이제 퇴직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제 변수가 영향이 굉장히 클 수가 있다. 어찌 되든 간에. 맞습니다. 이게 문제잖아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부모님한테 효도해라. 왜냐하면 지금의 대학생들의 부모님이 딱 2차 베이비 부모 세대세요. 거의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곧 은퇴하신다. 그래서 효도해라. 지금 마음이 괴로울 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제 이제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인구 통계학으로 본다 그러면 무려 95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은퇴 시기가 다가왔고 순차적으로 이제 은퇴를 한다 그러면 사실 이제 사회적 문제가 클 수밖에 없고요. 이분들의 특징이 일단 학력과 건강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베이비부모 1차 베이비부모 세대와 달라요. 다르죠. 예, 학력이 높아요, 일단. 맞아. 그리고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또 세대이기도 하고 또 하나가 계속 근로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일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느냐? 이분들이 순차적으로 은퇴한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는 조사를 했는데 경제 성장률을 연평균 0.38%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다. 이분들이 이제 은퇴함으로써. 은퇴하면. 네, 은퇴하면 이제 성장률 자체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연금에 대한 재정이 악화가 되죠. 이분들이 이제 연금을 이렇게 좀 받게 되잖아요. 순차적으로. 그 연금 재정이 좀 악화가 되고 두 번째로 당연히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복지 수요가 늘어납니다.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죠. 역동성이 저하되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는 은퇴하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지고 이 경제 활력이 사라진다. 그래서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는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고용 연장, 아니면 뭐 재고용 형태라든지 고용 연장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임금이 키워드예요. 맞습니다. 늘리는 거는 오케이, 뭐 네. 여러 가지 했을 때 좋은데 지금 받는 급여로 계속 늘릴 것이냐? 네. 당연히 경영진은 반대죠. 맞습니다. 회사는 반대. 네. 근데 이제 노동계는 아니 지금 받는 임금대로 늘려줘. 네. 이게 이제 쟁점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기업들의 부담 이해가 가죠. 원래 예정에 없던 돈들이 더 나가야 되니까. 네. 근데 이 노동계는 그걸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 부분에서 합의가 좀 필요했는데 절면 합의 접점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접점 찾기에 나서고 있는데 이게 양측의 이제 논리가 또 틀리지 않아요. 또 뭐 다 경영계나 맞아요, 노동계나 다 맞아서 일리가 있는 말이죠. 예,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호봉제가 문제다 항상. 왜냐하면 호봉제라는 거는 연공서에서 예, 연봉서열이잖아요. 그냥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한다 그러면 65세까지 최고의 연봉으로 계속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 이제 경영계 입장인 거고 노동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대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대로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이 돼야 된다는 게 이제 노동계 입장인 겁니다. 실제 이제 임금체계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국회 미래연구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의 그 연공서열 임금 체제로 가기에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되면 기업들에 대한 너무 부담감이 커지다 보니까 그렇죠.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가 안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청년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네, 들어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임금 체계 그대로 정년 연장이 되는 건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직무급제죠. 그러니까 직무급제라는 거는 동일 노동에 대한 가치, 그다음에 동일 임금으로 주는 겁니다. 당연히 호봉제를 선택했던 연공서열을 선택했던 이런 노동계 입장에서는 반대하죠. 왜냐하면 뭐 있던 수입이 줄어드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이게 그러면 청년들과 자기의 연봉이 또 같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나중 되면 같은 노동 가치와 같은 임금이라고 한다 그러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그 노동계 입장에서는 특히 지금 노동계도 뭐 인정 다들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그 올드하죠. 베이비 부머 세대들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MZ 세대 노조가 따로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직무급제입니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지금 저항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직무급제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해야 된다. 이게 또 이렇게 부딪히고 있어서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뭐 임금 피크제 이것도 사실 노동계에서는 반대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장에서는 많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임금 피크제 같은 것도 이제는 지금 대안으로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공서열 임금 체계. 근데 이건 우리는 사실 익숙한 체제이긴 네. 한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그 독특한 문화다,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OECD 국가 중에 근속 연수 프리미엄이 가장 높다. 이게 말이 이렇지 사실은 이 근속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많이 봉급이 늘어나는 유일한 나라다. 뭐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10년에 근속 연수가 10년에서 20년 늘어날 때 임금 상승률이 OECD 평균의 2배를 초과한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데 이걸 보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실제 이제 OECD 통계를 봤습니다. 이게 10년에서 20년으로 이제 늘어날 때 임금 상승률이 15.1%로 조사가 됐는데 이게 OECD 평균은 5.9%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2배가 달하는 아니네요. 예,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달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공서열이 그래서 문제다. 이게 시간이 갈수록 그냥
자리만 앉아 있어도 임금이 높아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결국에는 대기업 근로자들만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이제 비판이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특히 이제는 그 경영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는 대기업 노조가 좀 강한 이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선 쪽 이런 쪽에서의 혜택만 있지 사실 노조 좀 약한 쪽에. 예, 다른 쪽에서는 별 이렇게 혜택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 이게 연령대별 평균 임금 수준을 좀 조사해 봤거든요. 봤더니 25세에서 29세 이 분들이 한 3,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이번 연도 2025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근데 45세에서 49세가 5,600만 원, 그다음에 60세 이상이 한 요건 이제 은퇴하고 나오니까 좀 더 줄어들었는데 가장 많은 게 50살에서 이제 54세더라고요. 5,6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평균이고요. 이거는 그냥 일반 직군입니다. 예, 직군 따지지 않고 일반 직군이고 그래서 근속연수별로 또 이거를 봤어요. 봤더니 5년 근속연수가 한 5,4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10년 넘어가면 7,8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넘어가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근속연수로 따져도 확실히 이게 확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아마 지금의 우리나라의 독특한 연공서열 문제로 인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가 이제 대기업 특히 공공기관 그럼요. 이런 이쪽에 있어서 좀 심한 그런 네. 건데 정규직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의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방금도 네. 약간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양극화 문제로 또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네. 예. 이 문제도 정년제가 아예 없는 기업도 있어요. 사실은 또 맞습니다.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도입되면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지겠다.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도 이 임금에 대한 양극화거든요. 지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조사를 해봤더니 그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공서열로 가긴 가는데 일단은 그래도 지금에 와서는 직무급제라든지 성과연봉제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이 되면서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됐고 대기업은 역시나 뭐 정규직 그다음에 그 노조가 좀 강한 쪽 이런 쪽에서는 확실하게 이제는 이렇게 연공서열로 가면서 확실하게 이제는 약간 그 베이비 부머세대에 대한 딱 그 권리가 또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고 그분들이 프리미엄을 더 받는 거죠. 예. 이런 기관들에서는. 네, 그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이런 게 없습니다, 별로.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조사해 보면은 양극화가 좀 심한 쪽이 이렇게 이제 중소기업 아니면은 아예 그냥 영세기업들. 여기는 사실 계약으로 많이 가잖아요. 이 영세기업 같은 경우는 뭐 심한 경우에는 사업자 내라 그래갖고 사업자로 B2B로 계약 맺거나 뭐 이런 게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들이 아예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사실 필드에서는 이런 문제가 이제 노동의 문제가 좀 심각한데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직무급제가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빨리 도입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래서 이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년 연장의 또 다른 문제가 이제 청년 고용 위축이에요. 네. 실제로 통계가 있습니다. 2016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정년 60세 의무화 도입되면서 봤더니 청년층 고용이 실제로 줄었다. 이렇게 통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65세까지 늘리면 또 청년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건 팩트입니다. 실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책기관에서도 연구가 된 얘기인데 먼저 한국개발연구원 자료인데요.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고용 감소가 0.2명에서 0.61명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한국은행에서 또 비슷한 조사를 했었는데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갈 때 0.4명에서 1.5명 정도 청년층 고용이 감소된다. 이거는 이제 또 한국은행 조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보고서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실제 정년 연장이 될수록 청년 고용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제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특히 두 보고서의 공통점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 안에서는 확실하게 정년 연장이라든지 고령 근로자가 더 일할수록 청년 고용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훨씬 더 잘 드러났다. 이런 공통적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그래서 이게 임금체제 조정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계에서 얘기하는 이런 거죠.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은 사실 그래서 힘들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그 거고. 말이 맞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임금 체계를 수정하면서 고용 연장은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다 합의된 부분이거든요. 경영계나 노동계나 더 일하는 건 맞다. 예, 일하는 건 맞는데 임금 체계를 어떻게 하면서 더 일하게 할 거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인 거고 그렇죠. 이 부분에서는 거의 이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다 양측이 이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초고령 사회에서 접어들면서 네, 맞습니다. 이 숙련된 일자리 이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있어요. 네. 분명히 이분들이 왕창 빠져나가면 기업도 손해다. 맞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상대적으로 고령층 빈곤율도 높아질 거잖아요. 네. 이분들이 이제 딱 수입이 끊겨버리면 이런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저는 굉장히 일을 하고 사업도 하고 일하다 보니까 낮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좀 볼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 저분들 너무 건강하시고 나이가 있다는 한으로 할 일이 없어 보이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왜 저렇게 이렇게 공원에서 계실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 저분들이 일하시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치.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분들도 일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일을 못 하다 보니까 빈곤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통계를 봐도요,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이제 통계가 있죠. 그게 뭐냐면 중위소득 50% 미만의 이제는 사람이 전체 고령자에서 몇 %냐 이거를 따지는 건데 2023년 기준으로 66세 이상 은퇴 연령의 이제는 상대적 빈곤율이 39.8%로 이제 조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위소득 50% 미만이면은 거의 최저시급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빈곤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게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성별로 나눠보면요, 여성 빈곤율이 한 43.2%, 남성 31.8%보다 더 높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76세 이상 이제 고령층에 대한 상대적 빈곤율이 52%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고령층 같은 경우, 그러니까 더 높은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빈곤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젠 수익이 안 나오는 거고 이젠 점점 더 사실상 더 어려운 상태로 가다 보니까 이런 우리나라의 고령층의 이 빈곤율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이 문제인데 네. 합의점이 문제예요. 세계에서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 법제화 대신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업종별, 규모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기업들도 자율적인 재고용을 추진하는 걸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중견기업들의 52.6%가 법정 정년 60세를 넘긴 근로자를 퇴직 후에 재고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근데 이걸 뜯어보면 그대로 임금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네. 이미 이제 임금을 낮춰서 그래도 하시렵니까? 이렇게 해서 합의를 봐서 이제 이렇게 이미 하고 있는 건데 이 방법이 유효하다면 이걸 좀 모델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좀. 경영계에서 지금 많이 선호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임금 피크제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퇴직을 한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거예요. 퇴직을 한 다음에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년 연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퇴직시킨 다음에 나중에 재고용한 이런 형태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임금 패키지가 약간 비슷하죠. 그래서 실제 이제 퇴직시킨 다음에 재고용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고 그래서 이 임금 패키지로 해서 한 10에서 20% 이제는 연봉은 좀 떨어지고요. 대신에 근로시간도 줄어들고 그렇죠. 예, 이런 형태로 해서 임금 피크제가 들어가는 부분도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간제 재고용도 지금 경영계에서는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예, 말 그대로 이제 촉탁직이라든지 시간제 재고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노동계 입장에서는 반발하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질이 떨어진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반발하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임금 피크제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저는 보거든요. 그 임금 삭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에서 20% 깎이고 대신에 근로시간 좀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필드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현재는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이게 좀 빨리 합의가 돼야 돼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도입이 되고 양자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네.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 이미 우리보다 먼저 시작을 했고 이제 일본은 차이가 있어요. 사실 법정 정년을 확 늘리기 이런 게 아니고 네. 근로기간의 연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일본 사례가 좀 배울 점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말씀하셨다시피 정년을 늘리지 않습니다. 60세예요. 근데 65세까지 일을 하도록 강제적으로 이제 법제한 거죠. 아,
네, 청년은 그냥 60세인데 그러면 65세까지는 기업들이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정년을 안 늘리고 어떻게 쓰느냐? 말씀하셨다시피 임금 피크제라든지 아하. 재고용을 한다든지. 네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퇴직 후의 재고용 형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큰 차이죠. 그래서 저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어차피 계속 일하는 걸 원하는 거고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들이 부담이 되니까 일단은 60세까지는 법정 정년이지만 그 이후 한 5년까지는 무조건 일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런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그러면 기업에게 자율권을 줬다는 거죠. 예, 선택을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이냐? 정년 연장을 할지. 예, 정년 연장 기업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늘릴 수 있어요. 네. 정년 연장을 할지 아니면 정년 폐지를 할지 아니면 퇴직 후 재고용할지 알아서 선택을 해라. 판단해라. 예, 자율권을 주는 거죠. 각 기업들마다 다르게. 예. 그래서 이제는 노사 합의로 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는 자율권을 줬다는 것과 세 번째로 수기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20년 넘게 걸렸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도입을 하기 위해서 20년 넘게 수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지금까지 이제 제도가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65세 또는 70세까지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저는 보고 배울 점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년 연장의 세심한 방향 설계, 그 빠른 좀 합의 이게 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정년 연장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